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54회차에 들어온 일본 제1리그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28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승무패 27회차에서는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이 28회차로 이월이 됐는데,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들이 주중에 펼쳐졌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승무패 28회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은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일본 제1리그 7경기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프로토 승부식 54회차에서 적중이 되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토 승부식 54회차 현미경 분석은 1부에서 토요일 제1리그 경기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2부에서는 일요일 제1리그 경기들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은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는 프로토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600명이 넘는 회원분들께서 프로토와 승무패 관련 이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고, 직접 구매를 하신 조합픽까지 공유를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멤버십 카페에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시면서 건전하고 소소하게 이 축구 프로토와 승무패를 즐기고 싶은 문화에 동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뒤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 34회차부터 꾸준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풋볼살롱의 프로토 배팅 스타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폴더나 두 폴더 저배당 픽은 잘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 3폴더나 이 5폴더 정도로 고배당 픽을 구성을 해서 이 적중을 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토는 적중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34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378배짜리가 맨유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가 적중 특례가 되면서 115배짜리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38회차에서도 5폴더짜리 18.9배 적중픽이 나왔고, 40회차에서도 이 5폴더로 적중이 됐습니다. 41회차에서도 5폴더로 적중픽이 나왔고, 42회차에서도 5폴더짜리 29.6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46회차 같은 경우에는 3폴더 이 고배당 무승부 핸디캡 무승부 조합을 꾸려서 적중이 됐고, 47회차 같은 경우에도 4폴더짜리 20배짜리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54회차 일본 제1리그 토요일 경기 첫 번째 경기는 요코마리와 후쿠오카의 경기입니다. 저는 요코마리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2.5 오버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이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투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일반 승무패 접근뿐만 아니라 핸디캡과 언더오버를 적절하게 섞으실 때 야무지고 다부진 픽이 완성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코마리가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5연승의 상승세를 탄 요코마리이고, 홈에서는 올 시즌 7승 3무 0패로 패배가 없습니다. 이 공격과 수비력 역시 원정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 요코마리이고, 특히 수비력 자체가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0.6골밖에 되지 않고 득점력은 평균 2골이나 되는 화력을 보여주는 것이 요코마리입니다. 요코마리는 직전 가시와 원정에서 2대1로 조금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이 공격수 마르코스 주니오르 선수가 가시와전에서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면서 요코마리가 수적 열세에 빠졌는데,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마에다 다이젠과 오나이오 아도가 나란히 골맛을 보면서
이 2대1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 고무적인 것은 마에다 다이젠과 오나이유 아도가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졌었는데 그래도 직전 가시화전에서 골맛을 보면서 발끝 감각을 한껏 끌어올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4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는데 점점 하위권으로 순위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과 함께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는 것이 후쿠오카입니다. 이 후쿠오카의 특징은 세트피스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인데 에밀 살로몬손 선수라고 외국인 선수가 프리킥과 세트피스를 전담해서 찹니다. 이 선수의 프리킥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최전방의 브루노 멘데스나 키가 큰 중앙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해서 세트피스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것이 후쿠오카의 공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원정에서는 3경기 1무 2패 나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오이타, 요코FC 같은 약팀들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이 후쿠오카의 원정 경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에 사간도스 원정에서 컵 대회에 원정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열세도 우려가 되는 후쿠오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 깡패 요코마리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직전 가시와 원정에서 요코마리가 마르코스 주니오르가 퇴장을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공격 원투펀치인 마에다 다이젠과 오나이유 아도가 오랜만에 골맛을 보면서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 두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요코마리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 패턴으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데 후쿠오카가 수비 상황에서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요코마리의 측면 공격을 막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후쿠오카의 강점은 이 세트피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코마리가 홈에서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니지만 그나마 세트피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올 시즌 하고 있는 이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후쿠오카가 특유의 예리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준다면 득점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요코마리가 홈에서는 단 6실점으로 사간도스 다음으로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 후쿠오카의 원정 경기력을 고려를 하면 승점을 따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주중 컵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후쿠오카가 체력적인 면에서도 열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코마리의 일반 승리 정도면 가볍게 패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요코마리의 일반 승과 더불어서 2.5 오버 접근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요코마리가 한 골차 꾸역승이 많았는데 그래도 직전 가시와 원정에서는 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고 후쿠오카 역시 원정에서도 평균 한 골 이상은 넣어줄 수 있는 이 세트피스 득점력이 있기 때문에 양 팀이 득점을 하는 가운데 2.5 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요코마리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2.5 오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센다이와 삿포로의 경기인데 저는 일반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오버 접근은 2.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삿포로가 정배당을 받았는데 최근에 삿포로가 안델손 로페즈라는 최다 득점자가 우한FC 이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만큼은 이 강팀을 상대로도 꾸역 무승부를 거둘 정도로 수비력이 살아있는 것이 센다이입니다. 직전 우라와를 상대로도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을 따낸 센다이입니다. 이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 수비력이 홈에서만큼은 평균 1.44골로 원정에서의 1.91골보다 이 상승이 되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삿포로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2승 2무 2패로 최근 팽팽한 흐름을 보여줬고 홈에서만큼은 1승 1무로 패배가 없는 것이 삿포로와의 상대 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다이가 홈에서 특유의 질식 수비를 보여주면서 꾸역꾸역 무승부를 거두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지만 이 공격력 자체가 워낙에 좋지 못한 팀이라서 이 대량 득점을 하기에는 버거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균 득점이 홈에서는 0.78골로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는 것이 센다이입니다. 이 니시무라 타쿠마라는 이 토종자원이 올 시즌 4골이나 넣으면서 활약을 해줬는데 최근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센다이 특유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5경기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데 직전 도쿠시마와의 홈 경기에서는 1대 0으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자체는 이 주도를 하긴 했는데 골 결정력의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이 도쿠시마의 자책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삿포로의 특징이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원정만 가면은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2배 이상이 하락이 되는 삿포로이기 때문에 이 언더 오버 접근은 2.5 언더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안델손 로페즈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삿포로가 안델손 로페즈라는 최전방 공격 자원의 이탈로 최전방 마무리가 안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직전 도쿠시마전에서도 경기는 주도를 해놓고 골을 못 넣다가 후반 막판에 도쿠시마의 자책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센다이는 홈에서 우라와를 상대로도 비길 정도로 홈에서만큼은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센다이 역시 최다 득점자인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센다이 특유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 패턴으로는 세트피스 공격이 강점이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세트피스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공 상황보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과 실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센다이가 세트피스 실점 다음으로 크로스 공격의 약점을 보이는데 삿포로가 측면을 자주 활용은 하긴 하는데 크로스의 정교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난 도쿠시마전에서도 측면에서 경기를 푸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크로스 자체는 올라와도 박스 안에서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크로스의 위력이 상당히 반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정에서 2배 이상 공격력이 하락하는 삿포로가 안델손 로페즈의 부재로 인한 골 결정력 부족까지 겹친다면 빈공이 예상이 되고 양팀 최근 화력과 경기력, 골 결정력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의외로 저득점 무승부가 그려지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상대 전적 역시 팽팽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일반 무승부와 더불어서 2.5 언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이타와 우라와의 경기인데 오이타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2.5 언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타가 최근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직전 시미즈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이타의 특징은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원정에서는 1승 0무 9패에다가 실점이 평균 1.8골이나 되는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2승 4무 4패에 실점이 1.2골밖에 되지 않아서 오이타는 홈에서 특유의 질식 수비가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센다이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센다이와 오이타가 수비에 치중을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고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라와가 직전 센다이전에서 0대0으로 고전을 한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의외로 오이타 원정에서도 이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라와를 상대를 했을 때 상대 전적을 보시면 오이타가 2승 1무 3패로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만큼은 1승 1무로 패배가 없는 것이 우라와와의 상대 전적이기 때문에 오이타가 승점을 따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우라와 원정에서 아쉽게 2대3 한 골차 패배를 당했는데 그 경기에서 마치다 야마토라는 선수가 두 골이나 넣으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치다 야마토 선수가 최근 9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이타 역시 직전 센다이와 마찬가지로 특유의 빈공이 나온다면 언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2.5 오버 경기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는 오이타이기 때문에 충분히 언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우라와 역시 원정에서의 2.5 오버 경기 비율을 보시면 3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라와 역시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2.5 언더 오버 접근은 2.5 언더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라와는 최근에 5경기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정 경기에서 조금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다이 원정에서는 경기는 주도를 했지만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이 에이스 공격수인 카스퍼 융커, 카스퍼 주커 선수가 최근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지면서 우라와 역시 화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우라와가 직전 센다이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긴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라와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인데 주포인 카스퍼 융커 선수가 침묵을 하면 원정에서 이렇다 할 득점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센다이의 수비에 고전을 한 우라와이고 오이타 역시 홈에서만큼은 특유의 질식 수비와 더불어서 경기력 자체가 살아나는 팀이기 때문에 우라와가 의외로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오이타가 밀리지 않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라와의 에이스 융커가 최근 3경기 무득점인 점을 고려를 해보면 저득점 2.5 언더 경기가 그려지는 매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이타 역시 지난 맞대결에서 우라와를 상대로 2골을 넣었던 마치다 야마토 선수가 최근 9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력은 여전히 고자인 것이 오이타입니다. 직전 센다이전에서도 우라와가 강점인 측면 공격과 크로스로 기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마무리가 안 됐고 이번 오이타전 역시 오이타가 크로스 상황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라와가 측면에서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우라와의 에이스 카스퍼 융커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준다면 우라와의 근소한 승리가 그려지고 또다시 융커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지 못한다면 최대치로는 저득점 무승부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이타와 우라와의 경기는 2.5 언더, 오이타의 일반 패배로 가면서 로또폴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 프로토 승부식 54회차에 들어온 주말 J리그 토요일 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